안녕하세요. 러닝 시뮬랩 모듈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터티 라우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목적과 개요인데요. 셀렉션 웨이츠를 링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노드 리스트를 활용한 다이나믹 라우팅을 해볼 겁니다. 셀렉션 웨이츠를 활용해서 프로바빌리스틱 라우팅과 컨디셔널 라우팅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 모델링할 모델의 구성인데요. 먼저 TB가 도착을 하고 adjust, inspect의 과정을 거쳐서 디팔트 나가는 건데 이제 arrival rate는 1시간에 20개 그러니까 3분마다 오는 거죠. 그리고 adjust 과정은 약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75와 2.25분 사이에 균등 분포합니다. 그리고 inspect 약 1.75분 소요가 되고 인스펙트를 마친 20%의 TB들이 fail하게 돼서 adjust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adjust가 받는 공급되는 TB의 양은 얼마 정도일지 arrive가 100%라면 120%가 다 adjust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이 표는 큐잉 모델인데요. 그 arrival rate가 20이고 그러면 1시간에 20개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3분마다 1개씩 오고 그리고 인스펙트와 adjust의 공급 그리고 용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스펙트에서 나오는 비율이 20%고 그러니까 P를 20%로 보고 람다가 공급되는 양인데요. 람다 프라임은 이 돌아오는 20%가 돌아오는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 노란색 네모 이 adjust 서버가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양입니다. 그래서 람다 프라임은 람다 더하기 p 곱하기 람다 프라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람다 프라임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1 빼기 20% p인 20% 분의 1 해가지고 여기 계산을 하면은 스플릿은 이렇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아래의 표도 다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델링을 해볼게요. 소스 가져오고 우리 서버 2개 있죠? 그리고 싱크 이번에는 패스로 연결할 거예요. 엔터티가 흐르는 걸 보기 위해서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서버 2에서 이렇게 나와서 adjust에 공급되는 거랑 합쳐지죠. 이렇게 해주고 엔터티 이름을 바꿔줄게요. adjust랑 inspect로 바꿔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얼만큼의 비율이 다시 돌아가는지 리애드저스트 하는지 지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50% 반반의 확률로 돌아가고 아니면 싱크로 빠져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율을 맞춰줄 건데요. 이 돌아가는 패스를 클릭해서 셀렉션 웨이츠를 20이라고 하고요. 싱크로 가는 거를 80으로 할게요. 이제 도착한 시간을 할 건데 엑스포넨셜이 0.25가 아니라 3분마다 도착을 하겠죠? 단위가 분인 거 확인하고요. adjust 서버는 2분인데 그 주위에 분포를 한다고 했으니까 2라고 할게요. 3은 1.75입니다.
1.75와 그 주위에 분포를 하죠. 확률적인 거니까요. 잘 흐르는지 한번 실행을 눌러볼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게 모델링을 했는지 검증을 해볼 거예요. New Experiment로 가서 Run Length를 300시간으로 하고 Warm-up Period를 100시간으로 할게요. 그리고 Add Response를 할 건데 Adjust 서버의 Utilization을 볼 거기 때문에 util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표현식은 이렇게 해줄게요. 리스폰스를 한 개 더 만들어줘서 이번엔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adjust는 adjust capacity 그리고 scheduled utilization 이렇게 썼고요. inspect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줬습니다. 이름은 inspect utilization 이렇게 할게요. 한 개 더 만들어주고 이번엔 타이밍 시스템을 할 거예요. TIS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렇게 늦게 쓰기 때문에 복붙을 항상 해옵니다. average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티를 엔터티 이름을 안 바꿨구나. 엔터티가 tv니까 tv 이렇게 해주고 다시 가서 보면 네, 괜찮아졌고 유닛 타입은 타임이고 유닛은 미닛이겠죠? 마지막으로 넘버링 시스템 만들어줄게요. NIS 그리고 표현식은 아까 타이밍 시스템이랑 동일하지만 넘버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잉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리스폰스 레절트에 가서 타임 세컨드를 한번 보면 줌인을 한번 해보고 이제 우리의 큐잉 모델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23.1은 이 하프 위스 안에 있지만 이 하프 위스가 너무 넓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여기 가서 이번에 50번을 돌려볼게요. 다시 큐잉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잘 했다고, 순조롭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모델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1.75와 2.25 사이에 균등 분포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adjust랑 inspect를 똑같이 exponential로 해버렸죠. uniformly가 균등하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unifor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1.75와 2.25 사이에 균등 분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식을 써줍니다. 네, 이렇게 adjust 서버에 변화를 주고 나서 이 전체적인 모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을 해볼 건데요.
다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서 저는 타이밍 시스템이랑 넘버링 시스템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프로세싱 타임을 줄였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셋을 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틸리제이션은 그대로 있는데 타이밍 시스템과 넘버링 시스템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냥 균등분포한 유니폼이랑 익스포넨셜을 지금 비교해서 봤잖아요.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Adjust 서버를 누르고 프로세싱 타임을 우클릭해서 Set Reference를 해요. 그리고 Create New Reference Properties 하고 그러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생겼죠? 그리고 모델을 우클릭해서 Properties로 들어가고 제너럴 누르면 여기 랜덤 유니폼 1.75와 2.25라고 생겼을 거예요. 다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생겼죠? 이건 시나리오 1이고 저는 시나리오 2도 시나리오 2는 처음에 했던 exponential 2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20시간씩 20번씩 실행까지 돌리고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스몰 플롯을 비교를 하면 균등분포를 했다고 제가 설정을 한 시나리오 1은 이렇게 half width가 작고요. 시나리오 2는 half width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한 TV당 Adjust라는 활동을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TV를 추적을 해서 Adjustment를 몇 번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겠죠? 그리고 Adjust를 3번 이상 한 TV는 더 이상 Adjust를 더 할 수 없고 따로 빠지게 되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엔터티가 흐를 때 이 Adjust 서버를 지나면 Adjust 서버를 지난 횟수가 1 늘었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데피니션으로 가서 엘리멘트에서 탈리 스태티스틱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제너럴에 들어가서 이름을 number of adjustment 이렇게 해주고 다시 Facility 뷰로 돌아와서 입력 노드를 누르고 탈리 스태틱스에서 운 엔터링 점점점을 누르고 이름을 number of adjustments를 해줍니다. 그리고 value expression에서 이렇게 하고 닫아줄게요. 그리고 한번 러닝에서 fast forward를 누르고 result에 가보면 여기 number of adjustment랑 user specified라고 써있는 새로운 칸이 생겼어요. 여기 사용자 지정 통계에 관찰값과 평균 그리고 맥시멈도 볼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로 가서 리스폰스를 추가해 볼게요. 2개를 추가해서 하나는 average의 number adjustment 라는 의미의 average NA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표현식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맥시멈을 볼게요. 이렇게 하고 표현식은 맥시멈
하고 새로운 걸 추가했으니까 리셋을 하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이 큐잉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에버리지가 125%가 되어야 하는데 꽤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만족을 하고 패실리티 뷰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멈춰주고 이번에는 TV의 심볼을 바꿔볼 건데요. 엔터티를 누르고 Add Additional 심볼을 해서 총 5개를 만들어 줄게요. 0부터 4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색깔을 변경을 해줄게요. 한 번 애드저스트를 했다면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2번 애드저스트를 했다면 노란색, 3번 했다면 하늘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했다면 검정색으로 보일 수 있게끔 심볼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티를 누르고 애니메이션에서 current 심볼 인덱스를 바꿔줍니다. 모델 entity.num adjust로 만들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adjust를 한 애들은, 한 엔터티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빨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 2번 adjust를 한 친구들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돌려줄게요. 500시간으로 하고 기다려볼게요. 제가 지금 혼자서 7번을 넘게 돌렸는데 계속 오류가 안 떠서 말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엔터티가 애드저스트를 4번까지 통과하는 걸로 심볼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혹시 5번 이상 통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표현할 심볼이 없다 하면서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볼을 더 만드는 것. 근데 이 방법은 심볼이 애드저스트를 몇 번 더 통과할지, 심볼을 몇 개 더 만들지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째 방법인 표현식을 바꿔주는 걸 해볼게요. 여기다가 math if 여기 대문자로 math if 이렇게 써주고 4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원래 있던 심볼로 표현을 하고 콤마 4 그 이상이면 4로 표현을 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식을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렸어요. 이번에는 애드저스트를 4번 이상 한 TV들을 다른 쪽으로 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싱크를 한 개 더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패스 객체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good parts, good TV, 얘는 bad TV 이렇게 하고 애드저스트를 3번 넘게 해야 하는 애들을 이쪽으로 뺄 건데요. 지금 이 노드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good parts로 가는 거는 80% 그리고 재조정을 해야 하는 TV들은 패스트 4로 20% 가게 해놨죠. 그거를 이 배드한테는 그러면 1로 지금 셀렉션 웨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볼게요. 표현식을
모델 엔터티 점 num adjust가 equal 패시 2개 하고 4 이렇게 하면 adjust가 4번 한 것들은 bed 싱크로 가겠죠. 이번에는 이게 전부 20%가 다시 재조정이 되고, 그리고 80%가 전부 굿으로 가니까 이 80%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80 곱하기 모델 엔터티 점 num adjust가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80% 중에 4보다 작은 것들은 9파츠로 가고 adjust 횟수가 4보다 4 이상인 것들은 bed 싱크로 가겠죠? 이번에는 인스펙트가 완료된 TV들 중에 20%가 재어드저스트로 가잖아요. 이 20% 중에서도 3회 이하로만 한 TV만 흐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비율로 가야겠죠? 복사하고 이 패스를 누르고 별 20 곱하기 모델 엔터티 점 num adjust 4보다 작은 것들만 이렇게 하고 adjust를 4회 이상 한 TV들은 이렇게 흐르다가 이 노드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보면 일로 갈지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4회 이상이니까 이 노드도 막혀버리고 이 노드도 막혀버려서 결국은 배드 싱크로 가는 가중치가 1이 되어서 무조건 배드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봤어요. 익스페리먼트로 가볼게요. 한번 돌려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이 맥스 num adjust인데요. 이게 지금 6.5, 6.2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실행을 돌려볼게요. 보시면 average의 num adjust가 조금 아까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max num adjust가 3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굿 TV만 들어가는 싱크에 온 엔터링 여기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배드로 가는 4 이상인 아이들은 지금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익스페리먼트의 조정 횟수의 평균이 아까보다 낮아진 거고 이 최대치도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노드 리스트를 활용한 다이나믹 라우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세 가지 서버에 도착한 엔터티들이 들어가서 프로세싱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갈 건데 각각의 서버는 평균 프로세싱 시간이 전부 달라요. 서버 1은 10분, 서버 2는 5분, 서버 3은 1분인데 이 노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각각이 어떤 결정 하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소스와 서버 3개 그리고 싱크, 엔터티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각 객체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커넥터를 쓰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돌려볼게요. 다들 똑같은 프로세싱 레이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각각의 프로세싱 하는 시간을 다르게 해줘야겠죠? 멈춰주고 제가 아까 앞에서 PPT에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1시간에 엔터티가 6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시간은 1분이죠.
그래서 이 inter arrival time을 1분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서버도 이렇게 하고 얘는 10분이었죠. 10. 그리고 서버 2는 5분이었고요. 서버 3는 1분이었습니다. 우선은 익스포넨셜로 설정을 해둘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커넥트들의 셀렉션 웨이트를 보면은 1.0, 1.0, 1.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60개씩 들어오는 이 엔터티가 각각 고르게 분배가 돼서 결국은 10분, 약 10분 동안 프로세싱을 하는 이 서버 1부터 차곡차곡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피드 팩터를 100으로 하고 관찰을 해보면 보이시죠? 병목 현상 생겼고 그 다음으로 생겼고 여기는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를 고치려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번에는 이 비율을 맞춰서 나눠주지 않고 이 아웃풋 노드 자체에서 어떤 서버가 지금 가능하겠다,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현재 놀고 있겠다를 계산을 하고 직접 얘가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우선은 비지빌리티에 가서 이 화살표들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좀 치워볼게요. 아웃풋 노드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속성창을 보면 엔터티 데스티네이션 타입이 있어요. 라우팅 로직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continue로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select from list를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걸 누르기 전에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모델이 선택해져 있는 걸 확인을 하고 definition 창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래 리스트 여기서 노드를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설정을 할게요. input 서버 1, 2, 3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훨씬 쉬워요. 다시 패시리티 뷰로 돌아와서 이 입력 노드들을 멀티 클릭해줄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한 다음에 우클릭 add to node list create new 하고 node list 2로 할게요. 그러면 다시 definition 창에 가보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리스트 두 개가 생겼어요. 두 개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를 버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보통은 두 번째 거를 많이 써요. 훨씬 쉽고 간단하니까. 다시 패실리티 뷰로 돌아와서 아까 했듯이 다시 이 continue에서 select from list를 설정해 줄게요. 그러면은 에러가 뜨는데 얼른 어떤 리스트를 선택을 할지 골라주면 될 거예요. 짠, 이렇게 되면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래 셀렉션 콜에 노드 리스트를 설정을 했고요. 아래 셀렉션 콜에 preferred order라고 써있어요. 그거를 smallest value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서버로 이 엔터티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래 셀렉션 익스프레션에 candidate node associated station overload라고 써있는데 overload가 아니라 이 부분을 컨텐츠라고 해줄게요. 그러니까 각각 후보가 되는 노드들은 이 smallest value, 나는 가장 작은 value. 지금 엔터티가 한번 실행을 돌려보면 가장 입력 버퍼에 적게 들어가 있는 곳에 할당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시미울랩 모듈 5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따라하고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